안녕하세요. 고등예비과정 수학2의 김소연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수열이라는 단원 같이 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새 교육과정의 이 두 번째 학년인데요. 이 수열이라는 단원은 그러니까 이전 교육과정까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던 과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2학년 학생들이 배우던 과목이 지금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으로 내려왔고요. 또 이 수열이라는 단원 자체가 수능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이 수학2라는 단원에서 수열을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을 때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요. 그 과목에는 이제 수열을 좀 더 확장해서 공부하는 수열의 극한이라는 개념도 공부하게 되고, 또 그 수열의 극한을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바로 함수의 극한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학습 단계에 바로 초석을 지금 다지는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수열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선생님이 약간 여러분들에게 겁을 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리고 수능 단골 메뉴라는 말도 조금 전에 했었죠. 자, 중요한 단원이지만 예전보다 내용은 조금 간단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1학년 과목으로 내려오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기초 개념을 정확하게 잘 다지면 선생님 생각하기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고 처음부터 이거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런 이 마음의 문제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의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나비 효과가 돼서 이거 전부 다 하기 힘들어진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어려우면 나도 어렵지만 내가 조금 더 자주 공부하면서 보고 익숙해지면 그게 결국 자기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하고 이 수열 단원 같이 공부하고 나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스스로 개념들 정리해 보시고 필요한 공식들 유도하면서 꼭 마무리 짓고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소원부터 우리 같이 살펴보고 오늘 무슨 내용을 같이 공부할 건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원은요. 네, 수열이 무엇인지, 즉 수열의 뜻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수열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수열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런 다음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수열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수열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수를 열거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예, 맞는 생각이고요.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차례차례 나열한 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3, 6, 9, 12 수를 이렇게 나열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수열입니다. 그래서 수열은 차례로 수를 나열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열한 것. 그래서 이렇게 차례 수를 나열했어요. 근데 우리가 수열에는 규칙이 있는 수열도 있고 없는 수열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당연히 규칙이 있는 수열이겠죠. 그래서 수열 단원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수열의 규칙을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할 것은 수열의 규칙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수열을 열거를 해보았는데요. 이때 이 각각의 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항이라고 불러요. 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첫 번째 있으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고 부르고요. 첫 번째 항을 다른 말로 제1항, 두 번째 항을 제2항, 제3항, 제4항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한글로 쓰기 우리가 힘드니까 어떤 표기를 쓰냐면 제1항 A1, 제2항 A2, 제3항 A3, 제4항 A4 이렇게 우리가 제1항이라는 말 대신 간단히 이와 같은 기호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와 같이 3, 6, 9, 12 네 번째 항까지 적어 보았는데요. 이 수열의 다섯 번째 항, 그럼 뭔지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뭐예요? 15예요. 자,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규칙이 있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무슨 항이 올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럼 우리가 이러한 규칙을 식으로 표현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식으로 표현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n번째 항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 항은 3 곱하기 1, 두 번째 항은 위에다 적을까요?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2,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3, 네 번째 항은 3 곱하기 4, 다섯 번째 항은 3 곱하기 5였죠. 그러면 n번째 항은 뭘까요? 3 곱하기 n이겠죠. 3 곱하기 n. 자, 이와 같이 우리가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주어진 이러한 수열의 규칙을 식으로 표현을 해 본 거죠. 자, 이와 같이 각 항들이 갖고 있는 규칙을 우리가 일반화된 식으로 표현한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어진 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열의 일반 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죠. n번째 항인데 지금 이 주어진 예제에서는 이 an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 an이 3n이 되겠죠. 그럼 이러한 규칙을 일반항으로 표현을 해 보았는데 일반항을 구하면 좋은 점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은 3 곱하기 1, 즉 3이라는 거죠. 첫 번째 항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n 대신에 이번에 2 대입하면 a의 2, 이 기호의 의미는 두 번째 항이었어요. 그 a의 2가 뭐라는 거예요? 3 곱하기 2, 6이라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a의 3은 3 대입하면 3 곱하기 3 뭐예요? 9. 이렇게 구할 수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면 각 항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관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주어진 수열을 보면서 그 규칙을 일반화한 n번째 항,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 또 일반항을 구하고 나면 무엇도 할 수 있다. n 대신에 각 자연수를 대입해서 수열의 각 항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주어진 이 수열은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앞으로 어떠한 수가 계속 더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수열을 굳이 이렇게 다 일일이 각 항을 나열하지 않고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조금 전에 n번째 항인 일반항이 3n이라는 거 우리가 구했죠. 그러면 이와 같이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주어진 수열을 어떻게 간단히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집합기호 안에 일반항을 넣어서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가 마치 예전에 집합할 때 집합기호에서 우리가 원소날법으로 일리로 나열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집합기호 안에 조건제시법 넣어서 나타내는 방법도 있었죠. 약간 비슷하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일반항을 집합기호 안에 넣으면 n번째 항이 3의 n인 수열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우리가 수열의 각 항이 A1, A2, A3 이와 같이 주어진 수열은 간단하게 집합기호 안에 n번째 항을 써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1번입니다. 자, 수열의 제8항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제8항. 자,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알아야 8항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규칙을 찾아보면 2, 4, 8, 16, 32. 자, 여러분들 규칙이 뭐예요? 앞에 있는 수에 곱하기 2 하면 두 번째 수가 나오죠. 앞에 있는 수에 곱하기 2 하면 8이 나오고요. 8에 2 곱하면 16 나오고요. 16에 2 곱하면 32가 나오죠. 자, 그러면 밑에다가 한번 다시 크게 적어보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규칙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구하고 싶은 건 몇 번째? 제8항이래요. 즉 A의 8을 구하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데요. 규칙이 앞에 있는 수 곱하기 2였죠. 그럼 여섯 번째 항은 뭐예요? 32에 곱하기 2 했으니까 64고요. A의 일곱 번째 항, 즉 일곱 번째 항은 앞에 항에 또 곱하기 2 하면 64에 곱하기 2 했으니까 128. 또 여덟 번째 항은 앞에 항에 곱하기
2 하면 뭐예요? 256.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칙이 앞에 항에 2 곱해서 다음 항 구한다는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8번째 항을 무엇으로 구했어요? 제8항은 256.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일일이 열거해서 구해봤는데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주어진 수열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 각 항의 특징을 우리가 일반항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항은 2인데 2를 한 번 곱한 거고요. 두 번째 항은 4인데 2의 제곱이고요. 세 번째 항은 8인데 8은 2의 세제곱이죠. 자, 그러면 일반항, 즉 AN은 무엇이 될까요? AN은 첫 번째 항은 2의 1제곱, 두 번째 항은 2의 제곱, 세 번째 항은 2의 세제곱이니까 n번째 항은 2의 n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N은 2의 n제곱이니까 일반항이 2의 n제곱이니까 n 대신에 8을 대입하면 2의 8제곱, 즉 256. 이렇게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차례차례 열거해서도 구했지만 일반항만 알면 우리가 주어진 어떠한 항이든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수열에서 일반항을 표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경우에는 특정한 규칙을 가지는 그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탐구하면서 일반항 구하는 과정 같이 살펴보니까요. 지금 너무 일반항 구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우리 다음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보면 자,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즉 첫째 항 A1부터 5항, 제5항까지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렇게 주어진 기호의 의미가 뭐였죠? 그렇죠. 집합기호 안에 있는 2의 n-1이 의미하는 것은 일반항 AN이 2의 n-1이라는 거죠. 그럼 첫째 항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1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A의 1은 2 곱하기 1 빼기 1이니까 1이고요. 두 번째 항은 2 대입하면 2 곱하기 2 빼기 1이니까 3이고요. 세 번째 항은 2 곱하기 3 빼기 1이니까 6 빼기 1, 5고요. 네 번째 항은 2 곱하기 4 빼기 1이니까 7이고요. 다섯 번째 항은 2 곱하기 5 빼기 1이니까 9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항만 주어지면 n에다가 1, 2, 3, 4, 5 대입해서 이와 같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두 번째 문제 봐볼게요. 두 번째 문제 봐보면 마찬가지로 집합기호 안에 있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그렇죠. 수열의 일반항이 무엇인? 일반항이 n제곱분의 1인 이러한 수열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구하려면 n 대신에 1부터 5까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n 대신에 1을 대입해 보게 되면 a의 1, 제1항은 1의 제곱분의 1, 1이 되고요. a의 2는 2의 제곱분의 1, 즉 4분의 1이 되고요. a의 3은 3의 제곱분의 1, 9분의 1이 되고요. a의 4는 4의 제곱분의 1, 즉 16분의 1이 되고요. a의 5는 5의 제곱분의 1, 즉 25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이와 같이 구해보았어요.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문제까지는 기호를 익히는 그러한 문제로 여러분들 예제 1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2번이에요. 자, 수열의 제-k번째 항은 음수이다. 자연수 k의 최소 값은 이라고 했는데요. 아직 우리가 보기에는 양수만 보이는데 음수인 항이 나오나 봐요. 그게 언제냐 물어보는 건데요. 자, 규칙성을 우리가 찾아서 얘기를 해볼까요? 15, 13, 11, 9, 7. 그 다음 뭐가 올까요? 그 다음은 그렇죠. 2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앞에 있는 수의 2를 빼면 그 다음, 앞에 있는 수의 2를 빼면 그 다음, 앞에 있는 수의 2를 빼면 그 다음. 그러니까 7 다음에 오는 것은 2를 뺀 5, 그 다음 2를 뺀 3, 2를 뺀 1, 2를 뺀 1,
마이너스 1, 1을 뺀 마이너스 3 이와 같이 쭉 갈 텐데요.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냐면 이때 처음 나오는 거죠. 이때가 몇 번째 항이에요? 1, 2, 3, 4, 5, 6, 7, 8, 9 즉 9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와요. 10번째 항도 음수가 돼요. 하지만 자연수 K의 최소값은 즉 언제 가장 먼저 음수가 나오냐? 라고 했으니까 K는 언제부터? 몇 번째 항부터요? 9번째 항부터.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냥 규칙성 이용해서 항들을 열거하는 정도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열에는 규칙성이 있는 경우에 수열을 우리가 다루는데 그 규칙성을 파악하는 게 아주 큰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규칙성은 너무너무 많아요. 수열에 규칙성이 있는 수열들은 그러니까 수열 자체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건 크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몇 가지 더 여러 가지 수열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등차 수열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러한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수열이냐면 이런 수열을 써볼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이죠. 다섯 번째 항엔 뭐라고 쓸까요? 벌써 규칙 보이나요? 그렇죠. 13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규칙 찾았으면 벌써 어느 정도 시작은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규칙을 우리가 표현해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수에 3을 더해서 1 더하기 3, 4가 나온 거고요. 4에 3을 더해서 7이 나온 거고요. 7에 3을 더해서 10이 나온 거고요. 10에 3을 더해서 13이 나온 거죠. 한마디로 이 수열은 이전의 항에 3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나왔다. 이전의 항에 3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나왔다는 규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항의 사이의 차이가 얼만큼이란 얘기예요? 3. 두 개의 항 사이 차이가 3. 두 개의 연속하는 항 사이 차이가 3이란 얘기죠. 이와 같이 두 개의 연속하는 항 사이의 차가 3으로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해요. 차가 일정한 수열, 차가 3으로 일정한 수열이죠. 그럼 이 차가 일정한 수열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봐보세요. 4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에다가 3을 더해서 얻었죠. 7은 1에다가 3을 한 번, 두 번 더해서 얻었죠. 자, 두 번 더했는데 우리가 잠깐 여기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요. A를 두 번 더하면 이 A라고 쓰죠. A를 세 번 더하면 뭐라고 쓰죠? 3A라고 쓰죠. A에다가 더한 횟수를 곱해줬어요. 그럼 A 네 번 더하면 뭐예요? 4A라고 쓰죠. A에다가 더한 횟수를 곱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7을 다시 보게 되면 다시 1에다가 3을 한 번, 두 번 더했어요. 1에다가 3을 두 번 더했어요. 1에다가 3을 두 번 더했어요. 즉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0은요. 1에다가 3을 한 번, 두 번, 세 번 더했어요. 1에다가 3을 세 번 더했어요. 13은요. 1에다가 3을 하나, 둘, 셋, 네 번 더했어요. 1에다가 3을 네 번 더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각항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봐보세요. 첫째 항 1과 1에다가 3을 한 번 더했는지 두 번 더했는지 세 번 더했는지 네 번 더했는지로 각항이 결정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첫째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이라고 얘기해요. 일정한 수를 더해 얻어지는 수열, 얻는 수열이라고 쓸게요. 이때 이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이 일정한 차이를 우리가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정한 차이를 우리가 위에다 쓸게요. 공차라고 얘기해요. 이 공차는 더하는 일정한 수라고 우리가 써요. 더하는 일정한 수. 근데 우리가 차이가 영어로 뭐예요? 디퍼런스죠. 그래서 기호로 D를 씁니다.
그럼 지금 이 수열은 공차 D가 3인 수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수열의 각 항은 무엇으로 결정됐냐면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1에다가 3을 한 번 더했다. 세 번째 항은 1에다가 3을 두 번 더했다. 네 번째 항은 1에다가 첫째 항인 1에다가 3을 하나, 둘, 셋, 세 번 더했다. 다섯 번째 항은 1에다가 3을 몇 번 더했다? 네 번 더했다 라는 거죠. 규칙성을 우리가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았어요. 그 말은 점점점 자, 여기 있는 항은 A1이고요. A2, A3, A4, A5인데 점점점 A n번째 항을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n번째 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럼 봐봐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랑 한 칸 차이죠. 한 칸 차이니까 3을 몇 번 더했다? 한 번 더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생각하면 몇 칸 차이예요? 두 칸 차이죠. 그래서 3을 두 번 더했다는 거고요.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세 칸 차이니까 3을 세 번 더했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몇 칸 차이? 네 칸 차이니까 3을 몇 번 더했다? 네 번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n번째 항은 A1 첫 번째 항과 몇 칸 차이겠어요? 이게 몇 칸 차일까요? n-1칸 차이겠죠. 그러니까 1에다가 3을 몇 번 더했다? n-1번 더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수열에서 우리가 an을 써보게 되면 첫 번째 항에다가 3을 몇 칸 차이만큼 더했느냐라는 건데 그 몇 칸 차이가 바로 n-1번 더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일반화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우리가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수열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첫째 항이 A니까 A의 1은 A고요.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공차 D를 더해서 얻은 거니까 뭐라고 써요? 그렇죠. A 더하기 D라고 쓰겠죠. 세 번째 항은 그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해서 얻었으니까 A 더하기 2D죠. A 더하기 2D예요. 네 번째 항은 그 앞에 있는 항에 또 공차 D를 더해서 얻었으니까 뭐예요? A 더하기 3D예요. 자, 그럼 보이나요? 그러면 점점점 이제 n번째 항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더하는 횟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하고 몇 칸 차이니까 한 칸 차이니까 D를 한 번 더한 거고요. 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하고 몇 칸 차이니까 두 칸 차이니까 D를 몇 번 더했다? 두 번 더했다는 거고요.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하고 비교해보면 몇 칸 차이예요? 세 칸 차이니까 D를 세 번 더했다는 거죠. 그럼 A에는 A에다가 공차 D를 몇 번 더해서 얻어지는 거냐면 몇 번이요? 그렇죠. 첫 번째 항하고 몇 칸 차이니까 n-1칸 차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했냐면 n-1칸 차이 나니까 n-1번 더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항이 A고요. 이번에 우리가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항이 A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해서 얻죠. 공차를 더해서 얻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바로 전에 있는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해서 얻죠.
그런데 두 번째 항이 뭐예요? A 더하기 D예요. 그럼 A 더하기 D랑 D를 더했으니까 A 더하기 2D죠.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그 전에 있는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서 얻었죠. 근데 세 번째 항이 무엇이에요? 위에 있는 A 플러스 2D죠. 그럼 A 플러스 2D에 D를 한 번 더했으니까 A 플러스 3D예요. 점점점 규칙성 찾아보게 되면 A의 A는 어떻게 돼요? 자, A의 4,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A의 3은 A 플러스 2D, A의 2는 A 플러스 D, A의 1은 그럼 굳이 표현하면 A 플러스 0 곱하기 D. 니까 우리가 A의 N은 무엇이다? A 플러스 하나 작은 N-1 곱하기 D다 라고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무엇이에요?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지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식이 얘기해 주는 건 또 있어요. 첫째 항과 공차로 모든 항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항과 공차로 모든 항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각 항이 몇 칸 차이냐에 따라서 공차가 몇 번 더해진다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제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얘기했었죠? n번째 항은 첫째 항인 A를 기준으로 공차 D를 몇 번 더했느냐로 결정되는데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은 몇 칸 차이니까 n-1칸 차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AN이라는 공식을 얻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수열은 이 첫째 항이 3, 공차가 1이에요. 첫째 항이 3, 공차가 2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대입해보게 되면 일반항 AN은 3 플러스 2 곱하기 n-1이고요. 분배하면 2n, 분배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에요. 그래서 2n 플러스 1이 주어진 첫 번째 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죠. 자, 그래서 AN은 2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같이 봐볼게요. 자, 두 번째 수열이 마찬가지로 일반항 구하려면 일반항은 무엇으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 항과 공차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항이 10이죠.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는 10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7이 될까요? 7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4가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3이죠. 10에 마이너스 3 더해야 7이 되고요. 7에 마이너스 3 더해야 4가 되겠죠. 그래서 공차는 무엇이다? D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수열의 일반항 AN은 10 플러스 마이너스 3 먼저 적을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n-1 이고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3 더하기 10 이니까 13 마이너스 3n이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두 번째 수열의 일반항 AN은 13 마이너스 3n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에 있는 답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유제 3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읽었어요? 네. 자, 제2항이 5이고 제5항이 14인 등차 수열 AN에서 98은 채 몇 항인가? 라고 얘기했는데요. 98은 채 몇 항인가? n항인가? 라고 두고 AN이 98이 되는 n이 무엇인지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건 또 무엇이에요?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D가 AN이죠. 그래서 우리가 n을 찾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A랑 D를 알아야 돼요. 이제 알기 위해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야 되겠죠. 이 앞에 있는 조건. 자, 제2항이 자, 이 문제 조금 중요하고요. 우리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제2항이 5, 제5항이 14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AN이 이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제2항이 이 항은 2 대입하면 A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그냥 D고요. 제2항이 5래요.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제5항은 5 대입하면 A 플러스 4D죠. 그게 14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문자 AD 2개고 식 2개니까 연립해서 풀 수 있겠죠? 연립해서 풀면 밑에서 위에 걸 뺄게요. 3D는 14에서 5 뺐으니까 9. 그래서 D는 얼마예요? 3이에요. D가 3이니까 대입하면 A는 2가 되겠죠? 자, 그럼 A랑 D랑 둘 다 구했으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 공식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아까 공식 유도하면서 등차 수열에 대한 본질적인 성질 얘기했었죠. 서로 다른 항 사이에 몇 칸 차이냐. 이 몇 칸 차이가 뭐예요? 이 앞에 있는 항에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되느냐를 얘기해 주는 거였죠. 지금 제2항이 5이고 제5항이 14라고 주어졌는데 이 말이 해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사이에 몇 칸 차이예요? 5. 2니까 3칸 차이예요.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A2랑 A5 사이에 A3, A4 있죠? 그 말은 공차 한 번 더하기, 공차 한 번 더하기, 공차 한 번 더하기. 즉 공차 몇 번 더해준다? 3번 더해줘야 A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A2에 공차를 3번 더해줘야 A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써보면요. A2에 공차를 3번 더해줘야 A5가 나온다는 얘기죠. 3칸 차이니까 공차를 3번 더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관계에서 A2가 무엇이에요? 5. 3D는 A5가 뭐예요? 14. 그래서 3D는 무엇이고요? 9고요. D는 아까랑 똑같이 3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3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A는 또 어떻게 구하는지 봐볼까요? 자, 공차가 3인데 A2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로 앞에 있는 게 A1이잖아요. 근데 공차가 3이래요. 여기에 거꾸로 가볼까요? 3을 더해서 5가 나왔다는 얘기는 A의 1, 첫 번째 항이 뭘까요? 2겠죠. 2에다 3 더해 5 나오니까. 그래서 A는 2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방금 구한 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어요. 둘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A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가 2, D가 3이니까 A가 2, D가 3이니까 일반항 다 구했죠? 3n 일반항 다 구했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AN이 98이 되는 n이 무엇이냐였죠? AN이 98이 되는 n을 이제 찾아야 되고요. 2 넘기면 96. 이게 3 곱하기 n-1이고요. 양변에 3으로 나눌게요. 그럼 32죠. n-1이 32니까 따라서 n은 33.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8은 몇 번째 항이다? 33번째 항이다. 자, 여러분들 보기 확인해 보시면 3번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열심히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칠판을 통해서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의 규칙이 무엇인지 얘기했고 그 다음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어떻게 구하는지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을 너무나 단순한 수열 같은데도 표현하기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수열이에요.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수열이고요. 자, 우리가 이 수열을 조금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앞에 있는 항에 더하기 3에서 그 다음 항, 4에다가 더하기 3에서 그 다음 항, 7에다가 더하기 3에서 그 다음 항 이렇게 우리가 얻었죠. 이 역과정을 생각하면 뭐예요? 뒤에 있는 항에 어떻게 해주면 빼기 3 하면 앞에 항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7에다가 빼기 3 하면 앞에 항이 나온다는 얘기죠. 4에다가 빼기 3 하면 앞에 항이 나온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다음 항을 구하고 싶으면 공차를 더하고 그 앞에 항 구하고 싶으면 공차를 뺀다 라고 하는 관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다섯 개의 항을 구하고 싶은데, 5개의 연속하는 등차 수열의 항을 구하고 싶은데 주어진 정보가 가운데 있는 항이랑 공차가 3이라는 것만 주어졌어요. 공차가 3이라는 게 주어졌으면 이 앞에 뒤에 2개, 뒤에 2개의 항을 어떻게 구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항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금 이 부분은 삭제를 잠깐 하고 이 밑에만 보세요.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항은 7에다가 더하기 공차, 즉 10이고요. 또 10 다음에 오는 항은 10에다가 공차 더해서 13 이렇게 구하면 되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요? 7에다가 3 더해서 19 해도 되고 2칸 차이니까 7에다가 2칸 차이니까 공차 2배 더해서 우리가 13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2칸 차이.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항은 어떻게 찾아요? 앞에 있는 항은 공차를 뺐죠. 공차를 뺐어요. 공차가 3이니까 7 빼기 3 하면 4, 4 빼기 3 하면 1.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등차 수열은요, 여러분들 첫째 항만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흐름은 첫 장을 기준으로 공차를 더해 나가면서 각 항을 꾸려 나가지만 또 미시적인 관점으로 연속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 앞에 항에 3 더해서 앞에 항에 공차 더해서 다음 항 얻었구나, 뒤에 항에서 공차를 빼서 앞에 항 얻었구나, 이것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의 알고 있는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빼서 앞에 거, 공차를 더해서 뒤에 거,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공차를 이번엔 2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연속하는 3개의 등차 수열의 세 항을 알고 싶은데 주어진 게 첫 번째 항만 주어졌어요. 이 앞에 항만 주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뒤에 있는 항은 어떻게 구해요? A 더하기 2. 공차 한 번 더하면 되죠. 그럼 여기 2칸 뒤에 있는 건 뭐예요? 한 칸, 2칸이니까 A 더하기 공차 2번 더했다.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4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앞에 있는 항이 A 더하기 2니까 여기다가 공차 2 한 번 더 더해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예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등차 수열이 연속하는 3개의 항을 알고 싶은데 쭉 내려갔네요. 연속하는 3개의 항을 알고 싶은데 가운데 항을 알아요. 공차가 2예요. 그럼 이 앞에 항은 뒤에 항은 뭘까요? 공차 더하기 2 한 개 뒤에 항이고요. 공차를 뺀 게 앞에 항이죠. 할 수 있겠어요? 자, 한 번 더요. 3번. 여전히 공차가 2인 경우에요. 자,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에 연속하는 3개의 항을 알고 싶은데 마지막 이 세 번째 항만 주어졌어요. 그럼 이 앞에 있는 2개의 항은 어떻게 구할까요? 공차가 2인데 2를 더해서 A가 나왔다는 얘기는 2를 빼면 앞에 항이 나온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A 빼기 2, A 빼기 4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 예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하나의 고정된 항만 알면 공차를 빼서 앞에 항들도 하나씩 구할 수 있고 공차를 더해서 뒤에 항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관계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 개념, 마지막 개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개념은 이거예요. 등차 중항.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자, 세수 A, B, C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 B를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이다라고 해서 중항,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B를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름만 붙여준 것 같죠?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등차 수열 봤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연속하는 3개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등차 수열에서. 근데 신기한 거 한 개 봐볼게요. 자, 1하고 7을 더해서 평균 내보면 뭐예요? 4죠.
어머, 4네. 라고 하는 거고요. 한 번 더. 이번에 이렇게 연속하는 3개의 항을 봐볼게요. 4하고 10을 더해서 2로 나눠볼게요. 어머, 7이네. 가운데 있는 항이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연의 일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일정한 차, 즉 공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공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B는 A에다가 D를 더한 거다. C는 B에다가 D를 더한 거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말은 이 똑같은 D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B 빼기 A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 똑같은 D를 밑에 식에서는 C 빼기 B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둘이 그러면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이 같다라고 하는 걸 적어보면 B 빼기 A랑 C 빼기 B랑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B를 넘기면, A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 B는 A 더하기 C라는 거죠. 그리고 2로 나눠주면, 지울까요? 2로 나눠주면 뭐라는 거예요? B는 2분의 A 더하기 C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등차 중앙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양옆의 두 수의 평균, 산술 평균, 평균이란 얘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A, B, C 3개의 문자 쓰지 말고 이 연속하는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여기가 A, 여기가 C면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A 더하기 C.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냐? 라고 하는 게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4번이에요. 자, 세수 3, A, 11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실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3, A, 11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A를 등차 중앙이라고 하고, 조금 전에 본 내용에 의하면 등차 중앙은 두 수의 평균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4니까 7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는 뭐예요? A는 7이에요. 자, 그럼 A 대신 한번 7을 넣어볼까요? 답은 7이라고 구했는데 공차가 뭘까요? 그렇죠. 공차는 4. 이렇게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제 4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 배운 등차 수열이라는 수열에 대한 내용 잠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하나의 예를 통해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등차 수열의 규칙은 앞에 있는 항에 똑같은 수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온다는 거였죠. 이 항을 A1, 이 항을 A2, 이 항을 A3, 이 항을 A4라고 하게 된다면 앞에 있는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해서 그 다음 항, 앞에 있는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해서 그 다음 항, 앞에 있는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n번째 항은 우선 그 전에 다시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1에다가 3을 한 번 더한 거다 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항은 1에다가 3을 몇 번? 두 번 더한 거다. 1에다가 3을 2번 더한 거다. 네 번째 항은 1에다가 3을 하나, 둘, 셋, 3번 더한 거다 라는 얘기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이 공차 3을 더한 횟수가 바로 뭐예요? 고정되어 있는 A1 첫 번째 항으로부터 그 항이 몇 칸 차이냐라고 하는 거였죠. 한 칸 차이니까 공차 1번, 두 칸 차이니까 공차 2번, 세 칸 차이니까 공차 3번 이렇게 우리가 더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주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몇 번이 뭐예요?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이 몇 칸 차이냐라고 하는 건데 n-1칸 차이 나죠? 그래서 n-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화하면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은 n-1 곱하기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제 이 AN이라는 수열은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낸 거예요. A에다가 D를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더해 나감에 따라 각 항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두 연속하는 항사의 관계를 봐볼게요. 두 연속하는 항사의 관계를 봐보게 되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되죠. A1에다가 3을 더하면 A2가 되었죠. 지금 공차가 3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 3을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되었죠.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 3을 더해서 네 번째 항이 되었죠. 점점점 일반화 해볼게요. 그 전의 항, 그 다음 항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N과 AN 플러스 1, n번째 항, 그 다음 항. 여기에 공차 3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는 얘기죠. 이 공차 3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차 D라고 표현하면 AN의 공차 D를 더하면 그 다음이 된다는 얘기죠. AN의 공차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번째 항에 공차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더 쓰면 될까요? 그 다음 항에서 공차를 빼면 그 앞에 항이 나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면 그 앞에 항이 나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식은 다른 거 아니고요. D를 우변으로 이항한 게 바로 이 밑에 있는 식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과 연속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 오늘 같이 공부해 보았는데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우리가 같이 유도를 해 보았죠. 그 일반항 유도하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각 항이 몇 칸째 있느냐가 중요했고, 그 몇 칸이 공차를 몇 번 더했느냐로 되었죠. 그게 바로 AN이 첫째 항 A 더하기 공차 몇 번 더했다, n-1번 더했다 라는 걸 바로 공식으로 만든 게 AN에 대한 일반항 공식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일반항 공식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유도하는 과정에서 몇 칸 차이다 라는 얘기랑 조금 전에 선임하고 같이 정리했던 연속하는 두 항 사이에 대한 관계, 이 두 가지 다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등차 수열부터 같이 수열을 시작해 보았는데요. 선생님 생각하기엔 수열 굉장히 재미있는 단원이에요. 재밌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쉽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 같이 정리하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기까지 끝까지 보고 확인하고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웃으시는 당신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배웠죠. 절이 없는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늘처럼 커 보이는